어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고심한 검찰이 오늘 결국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와 계십니까? 예. 자,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면서 또 직접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게 이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구속과 관련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다만 이제 검찰에서는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을 할지, 그러니까 그 불복 수단인 즉시 항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일각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통해서 석방을 받고 또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즉시 항고 자체를 포기를 하고 즉각적으로 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까지 결국 오늘 오전에 대검에서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특수본에서 이런 대검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항고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이라도 검찰이 이제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석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특수본에서는 이제 대검의 그런 지시와 마찬가지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기로 하고 결국에는 이제 석방 지휘 명령을 내려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뭘지인데요.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이 이유를 들어야 할까요? 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검찰 측에서 어떤 점들을 고민을 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해서 대검은 물론이고 특수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된 이유는 결국 이 구속 기간 산정을 검찰이 잘못했다. 그래서 기소 이전에 이미 석방이 돼야 될 구속 기간이 만료를 해서 석방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상황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결국 구속 기간 문제를 법원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구속 기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실 피의자들에 대해서 구속 사건을 다 처리하는 곳은 결국 검찰이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을 산정을 해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일자로 구속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간 단위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법원이 그동안에 이제 검찰의 관례 그리고 실무와는 반대되는 방식을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사실 구속기간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사건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구속 취소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검찰에서는 사실 불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해서 예. 이후에 상급심에서 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중앙지법에서 나온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또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결국 어제 구속 취소에서 그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그 근거를 든 것은 이런 규정이 애매하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사실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판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검찰에서
불복을 한다 하더라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네, 네. 만약 이제 즉시 항고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이 이제 구속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뭐 1심 지금 중앙지법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석방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받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여론적으로는 상당히 큰 문제 제기를 받을 수가 있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고 나아가서는 이제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 정당성 혹은 적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큰 부담이 또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속 기간에 대한 문제를 다툴 필요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향후에 이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도 않은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법원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라는 취지로 일단 밝히며 결국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한 상황으로 보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결국 존중을 하고 석방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걸 보면은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나온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이 즉시 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오늘 석방되기 이전까지 주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즉시 항고와 관련해서 위헌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근거를 조금 살펴보면 이제 과거에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 집행 정지 결정을 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서 어쨌든 인신과 관련해서 일단 석방을 명하는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고 그 결과 그런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또 다시 계속 구속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기본권을 중히 침해한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도 자체는 다르지만 이런 구속 집행 정지 제도와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피고인에 대한 석방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제도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 예. 검찰이 만약 즉시 항고를 했을 때 이후에 법원에서도 사실 이러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 즉시 항고 규정을 과거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위헌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맡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유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지금 구속 취소에 대한 이 즉시 항고 제도 자체도 위헌의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도 고려를 해서 결국 이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형사소송법 또 법원 판례에 따라서 구속 기간 내에 기소했다고 반박을 해왔었는데요. 항고하지 않았다는 건 검찰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검찰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법원에서 말한 대로 구속 기간을 정할 때 산정을 할 때 시간 단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을 때 검찰은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기존의 관례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일자로 계산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그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라는 반박을 했었고 사실 이번에도 표현은 법원의 그런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것이지만 이제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이런 산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본원을 통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법원의 이번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의 피의자나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심 판단대로라면 새롭게 그 기간들을 산정해 봐야 될 필요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건들을 보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법원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따라서 이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원의 방식 그대로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대로 일수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앞으로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신 대로 그 구속기간 산정 판단의 부당함을 이게 이제 본안에서 이것도 이제 다툴 수 있는 내용인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 기간 자체를 정면으로 본안에서 다툴 만한 내용이 아니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 부분 쟁점화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이 구속 기간이 잘못 산정이 돼서 실제로는 석방 이후에 불구속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 자체에 또 적법성이 문제가 된다, 불법적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이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 기소가 구속 상태에서의 기소가 적법하다는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기존의 방식대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직접 이게 쟁점화 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공격하게 되면 검찰 측에서는 그 산정 방식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주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못 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급 법원에서 정리했어야 할 내용이 없었을까요? 일단 지금 결국에는 구속 취소의 근거 중에 하나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구속 기간의 산정 방식이었고 이제 또 하나 법원에서 근거로 든 게 구속 기간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했을 때도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는 그런 취지의 근거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상급 법원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면 결국에는 이 구속 기간 산정 방식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속 취소가 어제 나왔을 때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불복 수단을 통해서 상급 법원에서 이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모두 판단을 다시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번 구속 취소의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언급이 됐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을 했다고 한다면 판단을 받았을 텐데 하고 유감을 표시할 수 있긴 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법원의 판단에 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이 부분도 이제 쟁점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공처와 협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 협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굳이 공수처에서 이렇게 별도의 의견을 밝히면서 불복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굳이 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예.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구속 취소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검찰 측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판단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한 건데요.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사유를 들었었는데 네. 이제 하나는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들기도 했었고 또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간 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어야 되는데 불법적인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구속 취소의 그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었고 이 부분은 사실 구속 취소를 판단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상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특별히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 구속 기간 산정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는 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검찰에서 구속 기간을 산정하던 방식 그대로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구속기간을 산정을 했었고 그렇다면은 일단 기존의 입장대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법원에서는 이 구속기간 산정 문제를 짚어서 이제 구속 취소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이런 구속기간 산정을
뭐 일수로 하느냐, 시간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법원 판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들여다본 최초의 판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런 절차적인 문제, 이런 시간 계산, 일자 계산에 대한 문제를 이번 재판부에서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결국 지금까지 관행에 뭔가 문제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시간 계산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야 된다라며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구속 취소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예, 앞서도 이제 공수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원은 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또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 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는데 그럼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런 지적은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이 있기 전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문제 제기가 됐던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윤 대통령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각 수사기관들이 각자의 그런 수사 권한이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을 때부터도 공수처의 그런 공수처 법상 근거 규정에 의해서 과연 이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있었었고 또 그 이후에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관할 문제라든가 혹은 영장 구속이 된 이후에 이제 검찰과 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활용하는 점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이 충분히 존재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 논란이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법원에서 판단을 한 내용을 보면은 결국에는 현재 공수처 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법원에서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해석도 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뭐 이때까지 있어왔던 그런 입법상의 미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지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 사건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이런 비판들이 충분히 제기돼 온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지금 공수처 법이나 혹은 관계 법령 등이 이런 사태까지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사실 뭔가 구멍이 나 있는 그런 규정 체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한 법원의 판단은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아닌가,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내란죄 형사재판 1심 담당 재판부인데요.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뭐 재판의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구속 취소가 결론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사안인 것 같고 예. 다만 우선 뭐 절차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구속된 상태에서의 재판보다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 단계에서 피고인이 구속될 수 있는 기한이 최대 6개월까지인데 만약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쭉 받게 된다라고 했으면 이 1심의 경우에는 그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려고 상당히 속도를 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선고가 나기 전까지 구속 기간이 다 도과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석방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때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판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결국에는 석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6개월이라는 사실상 이제 재판에 대한 그 시간적 제약이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의 방식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보다는 아마 재판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재판 자체가 뭐 상당히 뭐 수십 회 이상의 그런 공판 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불구속 상태에서도 뭐 많으면 일주일에 2-3번 혹은 2주에 뭐 3번 정도씩 이렇게 집중 심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 재판에서는 사실 증인신문 같은 것들이 무척이나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소요될 시간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의 그런 변론 내용이 결국에는 조금 더 자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속도를 내더라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더 늘어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재판부에서 아예 이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혹시 공소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은 그런 가능성이 제기는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높지 합니다. 않다. 우선 예.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공소 기각의 이유 중에 하나로는 뭐 예를 들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은 이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 이제 구속 취소가 되면서 또 다른 이유 그러니까 석방이 됐어야 되는 그러니까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황에서 구속을 시켜놓고 또 기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 자체가 부적법하다. 따라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이 새로 추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법원의 판단은 결국에는 이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고 또 따라서 이미 석방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긴 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기소 자체가 불법이 되고 위법이 돼서 공소기각을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소 자체는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던지 혹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던지 차이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현 상황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공소기각까지 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으면 절차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를 하게 한 것부터 잘못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가정하는 상황이지만 만약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수사권 문제는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또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보자면 이제 공수처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문제다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엔 이게 너무 조금 결론에 비춰서 나타나는 그런 비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 거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는 사실 예견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같은 방식 그러니까 일자로 이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를 해왔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있고 심지어는 구속 취소 사유가 될 것까지는 미처 이제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은 가능은 하지만 조금 시기적으로는 결국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이제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전망을 해본다면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은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에는 꼬박꼬박 이제 당연히 출석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구속과 상관없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재판의 공판기일은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그렇지 않게 되면은 법원에서의 그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형사 재판에 임할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구속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는 시간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상 이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또 자세하게 이 변호인들과 검토를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질적인 개입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사실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선고 일정에 출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불구속 상태니까 충분히 출석도 가능한 상황인데 다만 이제 결국 결론만 남긴 상태에서 또 탄핵 심판이 이제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출석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시는지? 근데 우선 당연히 이제 실체적인 내용에서는
결국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또 한편으로는 내란 행위라고 볼 만한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큰 쟁점이 될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사령관들 그리고 뭐 경찰 지휘부가 이렇게 또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을 했던 것처럼 결국 윤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당시에 군병력, 경찰 병력을 운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뭐 국회 이런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쟁점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이 형사재판에서 특별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가 상당히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어제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 이전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을 해왔었고 또 당연히 재판에서도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제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 중 하나로 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법원에서 일단은 판단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예상되던 주장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강력한 근거를 갖게 된 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그런 수사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법원의 판단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었지만 또 지금 어제의 그런 법원의 판단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점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법원마다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이 현행법상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형사재판의 쟁점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에서는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 탄핵 심판에 이번 구속 취소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영향이 조금 갈 수 있긴 하겠지만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결론에 있어서는 사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탄핵 심판과 이 형사 재판 과정은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또 지금 구속 취소가 됐다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구속기간 산정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 예. 이 구속기간 산정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 진행되어 왔던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일단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뭐 하나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법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영향은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 공수처로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한 것이고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집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그 증거들 역시도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당연히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하지 않을까. 따라서 공수처에서 혹은 공수처 이후 검찰에서 작성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 그 증거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결론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이유는 지금 이러한 자료들 외에도 이 계엄과 관련된 그 관련자들에 대한 각 수사기관에서의 증거들도 충분히 많이 이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수처로 비롯된 그런 증거들 외에도 이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증거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판결 결론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평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평의 재검토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았으니 헌재 역시도 원점에서
그 평의 같은 것들을 새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제 평의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권한에 따라서 재량껏 진행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측 혹은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 일종의 촉구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원의 헌법재판소에서도 현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평의가 길어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있었던 그래서 증거로 보고 있었던 그런 자료들 중에서는 공수처 그리고 검찰의 그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자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증거들을 어떻게 판단할지 일종의 하나의 쟁점이 작은 쟁점이 하나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평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판관들이 의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평의들은 결국 재판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원점에서 시작은 하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다루기 위해서 평의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선고 시점이 3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좀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전히 일단 선고 시점은 미정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쯤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구속 취소라는 조금 예상하기 힘들었던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고 예. 시점이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던 3월 중순 선고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구속 취소 문제가 약간의 영향은 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새로 개시를 한다거나 혹은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까지는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논의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이 들 수는 있긴 하지만 기존에 예상을 하고 있던 선고 시점 그러니까 3월 중순 정도에는 선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수라고 한다면 네.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윤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 측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만큼 공수처의 그런 증거 기록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한다든가 혹은 변론 재개 등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검토하거나 혹은 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변수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3월 중순에는 결론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는 종합평의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도 함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종합평의는 어떤 절차인가요? 일단 평의라는 것은 이제 결국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어느 정도 그런 토의가 무르익었을 때 표결을 하는 과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종합평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런 토론 과정을 거치고 표결을 한다면 이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이런 탄핵 사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또 다시 검토를 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개의 평의와 조금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이런 탄핵 심판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조금 자유롭게 각각의 그 사건들에 대해 의논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면 앞서도 이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변론 제기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도 또 탄핵 심판에 있어서 변수가 있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질문을 드려본다면요. 사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다른 변수는 딱히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예. 지금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10일 차례로 끝이 났고 그렇죠. 또 상당수의 증인심도 진행이 됐었고 이제 종결을 한 상태에서 다른 변수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특히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을 상당히 신속하게 또 중요하게 판단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입장을 매번 표해 왔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변수를 굳이 따지자면 이제 마흔여 후보자가 이 재판에 투입될 것인지 여부를 또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아직까지는 이제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대로 간다고 한다면 8인 체제에서 탄핵 관련된 그 결론을 내리는데 별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을 것 같지만 만약이라도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이 재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투입을 할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이 사건이 무르익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8명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도 주요한 변수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